경영자에게 경영 혁신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방법에는 단 한 가지가 있을 뿐입니다. 무엇이든 시대에 뒤진 것, 진부한 것, 더 이상 생산적이지 않은 것, 실수, 실패를 폐기하는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폐기가 답이 아닐 뿐더러 폐기한다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폐기를 위한 질문을 하고 나면 추가적인 노력을 제한하게 되고 생산적인 자원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를 통해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려 하고 스스로가 기업가적으로 경영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정책은 기존의 모든 제품, 서비스, 시장, 유통채널, 프로세스, 기술은 수명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것도 대체로 짧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업 X선 분석은 주어진 기업이 어느 정도로 어느 분야를 어느 정도 시간 내에 경영 혁신을 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에 대한 최고의 가장 단순한 접근 방법은 1950년대 마이클 카미가 개발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회사는 제품과 서비스가 수명주 이상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각각의 순서를 정하고 유통채널도 정리합니다. 그 다음은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를 밝혀줍니다. 이 격차는 회사가 쇠퇴하지 않기 위한 최소의 한도입니다. 체계적 폐기, 기존의 사업과 제품, 서비스와 시장에 대한 기업 X선 분석, 혁신의 격차와 혁신의 필요성 등을 설정하여 혁신과 그 마감일에 대한 목표를 갖춘 기업가적 계획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런 계획은 혁신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게 해주고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은 기한을 정할 때 우리는 혁신 계획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회사에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려면 경영관리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경영자의 비전을 기회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눈앞에 제시된 문제들의 주의를 기울여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기회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또한 기업가적으로 경영을 하는 회사들은 언제나 좀 더 우수한 성과를 내는 남다르게 경영을 하는 부서들을 파악하려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부서를 선발하고 중요하게 인식합니다. 또 다른 관행으로는 비공식적이지만 미리 계획되고 잘 준비된 모임을 개최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임이 너무 자주 개최돼서는 안 되지만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상향식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뛰어난 도구이며 전문가들이 자신의 분야보다 한 차원 높은 곳을 바라보고 회사 전체를 보도록 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들을 통한 가장 가치 있는 성취는 조직 전반에 걸쳐 기업가적 비전과 혁신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고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기업가 정신을 수용하려면 경영 혁신 성과를 스스로 통제하는 성과 측정 기준에 포함시켜야만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각각의 혁신 프로젝트의 기대치와 결과를 비교하는 피드백 관행을 포함시키는 일입니다. 이것은 경영 혁신 계획과 혁신에 대한 질과 신뢰성을 파악하도록 해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여러 혁신 노력들을 전반적이고 체계적으로 심사하는 방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소년마다 기업가적 경영자는 회사의 모든 혁신 노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가적 경영관리는 회사의 총체적인 혁신 성과를 회사의 혁신 목표, 시장에서의 위치와 회사 전체의 실적과 비교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이것은 견해나 추측이 아니라 지식에 기초하여 의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영정책과 경영측정, 그리고 경영관행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도록 하고 경영혁신을 추진하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혁신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은 조직 속에서 일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기업이 혁신 능력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기업가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구조 창출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가적인 것과 새로운 것은 기존의 것, 오래된 것과는 분명히 분리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은 별도의 조직에 맡겨야 합니다. 또한 조직 내 새로운 벤처 사업은 특별한 사람, 그것도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추진하고 있는 혁신 활동이 성과를 낼 것 같지 않으면 그것을 중단할 수 있는 상당한 지위를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새로운 혁신 노력이 별도의 조직으로 출발해야 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혁신에 대한 부담을 회피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핵심 인물에 대한 보상과 포상입니다. 실패했는데도 포상을 해서는 안 되지만 실패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확실히 해야 합니다. 혁신에 따른 수익은 기존 사업의 수익과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사와 경쟁사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성과를 기업가적 회사의 성과와 비교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기존의 회사의 기업가 정신을 심기 위한 마지막 구조적 요건은 한 사람 또는 소수로 구성된 집단이 분명하게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규모가 큰 회사에서는 고위 경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기업가 정신을 확립하기 위한 가장 분명한 조직 구조는 전적으로 별도의 조직이 혁신 활동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회사가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사람을 배치해야 할까요?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개성에 관한 문제라기보다 행동과 정책의 실무적인 문제입니다. 기업가적 회사에 있어 인적 자원 배치 결정은 언제나 그렇듯이 위험이 수반되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주의 깊고 양심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합니다. 그 다음 몇몇 후보자를 물색하여 그들의 과거 실적을 면밀하게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들 개개인에 대해 과거 그 후보자와 함께 일한 적이 있는 몇몇 사람과 함께 검토합니다. 기업가적 회사에서 사람과 관련한 의사결정의 성공률은 다른 여러 관리자와 전문가를 물색할 때의 성공률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가적 경영자가 하지 않아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금기 사항은 기존 사업의 경영관리 부문과 기업가적 사업 부문을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가적 부문을 절대로 기존 경영관리 부문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 사업을 고유영역 밖으로 확대하려는 방식의 혁신 노력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혁신은 대항화 방식으로는 추진하지 않는 편이 더 낫습니다. 다양화의 입점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기업가 정신, 혁신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기업을 기업가적으로 변신시키는 대신에 인수하는 것, 즉 소규모 기업가적 벤처 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거의 언제나 헛수고입니다. 기업 인수는 흡수한 회사가 짧은 기간 내에 인수된 회사에 경영진을 파견할 능력이 없으면 거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기존의 기업이 성공적인 혁신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간에 처음부터 기업가적 기업으로서 경영되어야 함을 인지해야 합니다.